어떤 선택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인생 전체를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을 거부한 사람의 이야기도 사랑을 가볍게 여긴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혼을 결심해야 하는 순간마다 늘 조금만 더를 선택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카페는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고 계산대 앞에는 두 팀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다시 한번 훑어봤고 그녀는 이미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이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카드 단말기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삑! 직원이 화면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저는 카드를 다시 갖다 댔습니다. 삑! 이번에는 직원이 화면을 조금 더 오래 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먼저 웃었습니다. 기계가 요즘 예민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가 바로 옆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은 짧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현금을 꺼내면서 지폐가 몇 장인지 바로 세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동전이 플라스틱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마시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었고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 쪽을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췄고 파란불이 켜지자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녀는 컵을 양손으로 감싼 채 들고만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을 때 저는 신발끈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습니다. 묶을 필요는 없었지만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와서 작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상자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이 표면이 깨끗했고 모서리가 각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깐 손을 얹어 두었다가 그 다음에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고 장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반지 표면에 닿자 빛이 났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결혼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반지를 보고 있다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싶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좀 준비가.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준비 말고요.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방향이요. 그녀는 반지를 집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반지가 테이블을 긁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짧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방 안이 더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손가락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반지는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다시 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지를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얘기를 더 하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테이블 위에 있었고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그녀는 반지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끌 때 반지가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엔 어둠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술잔 부딪히는 소리, 큰 웃음. 누군가 청첩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종이가 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 결혼한대? 막내요. 그때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돈 없을 때 하면 지옥이야.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면. 사랑이 월세 내주냐? 말이 끝나자마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배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세 얘기, 대출 얘기, 명절 얘기. 말은 끊이지 않았고 경험담처럼 들렸습니다. 준비 안 된 결혼은 다 똑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술이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제 잔에 술을 채워줬고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반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지 생각이 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더 구체적이었고 더 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화면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제 얼굴이 잠깐 비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 했습니다. 다음엔 그녀가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붙이다 보니 굳이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반찬을 집었다가 내려놓았고 그녀는 물을 따랐습니다.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화면이 아래로 가게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은 짧았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삼켰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 상자는 테이블 위에 없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그 조용함이 언제부터 자연스러워졌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고 저희는 각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반쯤 줄어 있었고 반찬 접시도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말을 시작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이미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았지만 막상 다시 들으니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답을 하기 전에 테이블 위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빈 밥그릇, 물컵, 그리고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테이블 가운데 조금만 더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그 질문은 짧았고 끝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문질렀습니다. 나무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2년 정도면.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주세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아니면 3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그 숫자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먼저 나왔고 이유는 그 뒤에 붙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은 확인처럼 들렸고 동의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그걸로 끝이었고 그날 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안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고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고 제 쪽으로 조금 기울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작은 글씨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름과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컵으로 갔고 컵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일정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지들이고요. 저는 컵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선택지요? 제가 계속 여기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볼지요.
그녀는 말을 천천히 했습니다. 설명하듯이요. 선 한번 보려고 해요. 제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그녀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비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려는 거예요. 제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화면을 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굳이 지금, 지금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짧았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을 하려면 그 다음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을 생각은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끄덕임이 끝나자 대화도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정표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고 작은 사진이 함께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배경은 카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로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선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자동으로 잠기면서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타이밍은 있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제가 입을 열었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문장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설명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아래로 가게요. 그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했습니다. 소리가 있어도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술집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평일이었고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주문했고 저는 술을 주문했습니다.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어요.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실으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입에 익은 말이었습니다.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이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가방을 집었고 계산대 쪽을 잠깐 봤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술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섞여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 불을 켜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연락이 끊긴 뒤에도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아니었고 알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보였고 그 다음에는 사진이 함께 떴습니다.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 옆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이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진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같은 사진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 추천 항목에서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고 멈춘 채로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예전에 보던 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옆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봐야겠다. 혼잣말처럼 말하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고 저는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비었습니다. 추천 항목도 알림도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을 확인하듯이 화면을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구 배치는 그대로였고 벽에 걸린 시계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차단을 했다고 해서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출근을 했고 퇴근을 했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그게 정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보지 않는 방법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잦아지지는 않았지만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예전 친구들과 가끔은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과도 마셨습니다. 자리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결혼했어야 했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그래. 돈 좀 더 모으려다 끝나는 거지.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목으로 내려갔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도 비슷하지 않냐? 뭐? 제가 대답을 흐리자 그 사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전 여자친구, 전 아내, 타이밍, 부모님, 돈. 이야기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끝은 비슷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지 않으면 이상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웃음을 만들고 나서야 웃음소리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겹쳐 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대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때 결혼할 걸. 그 문장은 누군가의 말이었고 동시에 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 뒤에 행동이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집에 들어와 욕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수건이 얼굴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설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전과 같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눈밑이 조금 내려가 있었고 머리카락이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 부분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건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닦으면 뭐가 달라질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닦으려 했는지를 잠깐 떠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말도, 그땐 최선이었다 같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술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울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욕실 환풍기 소리가 한번 바뀌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에도 저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들만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하나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옆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네 형이었습니다. 봉지 라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형은 계산을 마치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형이 말했습니다. 너 요즘 혼자지? 네.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말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지를 한번 들었다 내렸습니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있냐? 질문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보였지만 형의 시선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병을 들고 라벨을 문질렀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살짝 들뜨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형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제 그림자도 함께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몇 가지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나던 소리, 테이블 위에 반지가 닿던 소리,
술집 문이 닫히던 소리, 잔이 내려앉던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 항상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침묵마다 저는 말을 고르지 않았고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아니었고 사랑이 식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결심해야 하는 순간마다 늘 다음으로 미뤘을 뿐이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쉽게 미뤄왔던 선택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